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죠. 손혜원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경선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최종 의결까지는 못 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강욱, 김의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친문, 친조국 이쪽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고요.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좀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최종 의결까지는 안 간 거죠? 네, 어제 좀 의결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도를 보니까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음주운전 전력 이것 때문입니까?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기사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열린민주당에 들어온 것이 창당 하루 전이었습니다. 네네. 그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로 준비를 해놓은 그 상태에서 제가 들어온 거죠. 모든 당원 당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기타 이 당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결정이 된 후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들어올 때는 오로지 조건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 비례대표 후보조차도 이제는 국민들이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직접 국민들이 캐스팅을 해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의 이 의사들을 추천받은 분들이 과연 국회로 가실지를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또 제가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오신다고 해서 순서를 이제 그 리스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국민 경선을 치러서 이 명단은 물론 순서조차도 모두 국민들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당에 온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 익숙하게 그동안에 했던 그런 관례대로 비례대표를 뽑고자 하는 분들과 그리고 제가 여기서 모든 약속을 받고 온 것 같이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후보를 뽑고 후보의 순위를 정한다라는 것이 이 같이 어떤 한 가지 이 결과를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 과제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 잘 뚫고 왔는데 어제 중앙위에서는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그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다시 또 결정적으로 도출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문제가 구체적으로 뭐였죠?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무조건 한 가지입니다. 이 나온 국민들이 뽑아준 그 순서가 그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흡족치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그 중앙위원회에서 그 주장과 그리고 저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차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제 주장이 부딪히면서 시간이 간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중앙위원회에서는? 그 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처음에 당을 조직할 때 관여했던 이 지방의 여러 지방의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중에서 제가 어느 한 분을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서 함께 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는 순서가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아주 절망하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가장 열심히 이 당을 만들 때 관여했던 분들이 미는 후보가 그분의 이제 기대와는 달리 조금 뒤로 밀렸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제 일이 시작된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정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수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6만 가까이가 되는 국민들이 뽑으신 추천이고 그리고 순번을 지금 와서 여기서 이 전국의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이 상황을 제가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의 그 뜻을 거슬린다는 것은 네. 이것은 우리로서는 사실은 뒤집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이건 전 국민이 보고 계시고 투표에 참여하시고 투표에 뽑히신 그런 선거인단과 모든 당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일부 언론과 세간에서 이 열린민주당을 뭐 이번에 저기 비례 순번을 봐도 네. 친조국 인사들이 좀 전면 배치됐다. 그래서 이 열린민주당이 친조국 인사들이 뭉친 당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뭐 제가 그분들을 추천받은 당사자고요. 그리고 네. 그분들의 순서를 정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언론이나 뭐 이 상대방 측에서는 계속 뭐 조국 프레임에 네. 조국 파리당이라고 하는 주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그 어제 나온 그 순서에 나온 이 20분의 그 후보들을 면면을 보신다면 네. 그 중에 그 조국 장관과 가까웠던 몇 사람이 있어서 눈에 띄긴 하지만은 네. 나머지 반 이상이 넘는 3분의 2가 넘는 분들이 이 조국 장관 사태에 있어서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 국민 추천에는 항상 다양한 분들이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우리가 볼 때 대중의 의견은 항상 다양한 것이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어느 네. 당이든지 국민의 평균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보 쪽의 평균하고 달리 국민 평균들하고는 아주 비슷하게 전체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런 그 후보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결국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손 위원장께서 조국 전 장관에게 영입 제안 직접 하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분 말고도 제가 영입 제안을 해서 제가 거절하신 상대가 뭐 한 20분쯤 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거절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오실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안부를 묻는 정도로 했고 이렇게 국민 추천의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잘 버티시라는 그런 덕담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이번 선거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소환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뭐 친조국, 반조국 이런 프레임들이 다시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부담은 안 가지셨어요? 이 뭐 비례대표 선정하고 이럴 때? 제가 뭐 그런데 그렇게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데 제가 그런 거 겁을 낼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추천이 된 거라고 우리 명단을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양한 그 분들이 추천이 됐고 그분들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분들이 적당한 부분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 리스트고요. 네. 이제 논란이 됐었거나 아니면 이 기사로서 많이 다뤄진 분들 몇 분이 이 조국 전 장관과 매우 가까웠던 분이라는 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큰 위로를 받으며 우리 공천의 과정을 지켜보셨고 한쪽에서는 또 우려를 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너무 조국 장관과 가까이 있던 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의 우려도 있지만 자기들이 그분들하고 직접 그 공천을 하고 이번 총선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번은 쭉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발표를 하셨는데 몇 번까지 당선되실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지지율 보면은 약간 가늠이 안 돼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지율도 뭐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고요. 여기저기서 자료를 보고 알고 있지만은 저희가 판단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3월 7일 날 창당을 해서 이제 16일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 다른 어떤 당도 해오지 않았던 그 아주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20분 모두를 당선시켜서 교섭단체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고 수도없이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제가 보수적으로 네. 잡아도 저는 충분히 반 이상은 당선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반 이상이면 뭐 10명 이상이다? 네, 12에서 15까지도 저는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예. 앞으로 계속 이제 발표가 되는 네. 그 지지율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 이게 선거에 가까이 오면서 어떤 그 곡선을 그리느냐가 아주 중요한 예.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가 있지만 그 열린민주당은 처음 시작부터 계속 상승 곡선이고요. 그리고 네. 그 상승 곡선은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그 오늘 우리가 후보자의 그 명단에 그 순서를 그 발표했을 때 가장 또 큰 반향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제 그 중앙위원회에서 이 마지막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선거가 앞으로 다가왔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국민들이 추천을 해서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순번을 정하는 것이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그 국민들이 뽑으신 그 네. 후보들이 얼마나 그 훌륭하신 분들이고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정책과 그리고 공약과 이런 활동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 자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주진영 후보, 네네. 음주운전 전력 관련해서 또 아들 국적 포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공관위원장으로서 심사 네.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12년 전에 단 네. 한 번 음주운전에 걸렸던 부분이고요. 예. 그거 아들이야 자기들이 판단을 한 부분이고 본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밝혔던 것이고 우리가 네. 그 공관위의 마지막 면접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동영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네. 본인이 알리고자 미리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공관위원들은 너무 당연히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은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부분, 이 주장이 엇갈릴 때는 이제 또다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물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거나 예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지나간 얘기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요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비례연합정당에 합류를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신 거죠, 그 부분은?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먼저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가 온 다음 날 바로 창당이 됐고 이 여러 가지 그 스케줄을 보신다면요. 네. 더불어시민당과 지금 열린민주당의 이 당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이 합의를 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없었다고 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적격 판정을 받고 불출마 선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쪽 열린민주당 죄송합니다. 이게 공천 절차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공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주의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아마 민주당에서 받기 쉽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이 추천하신 겁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지만은 그 이야기가 모두 그분의 뜻 모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오해를 서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네.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히 궁금할 부분인데 총선 네. 끝나면 민주당하고 어떻게 따로따로 가는 겁니까? 합치는 겁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어느 누구도 예. 알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저희는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지내는 데만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때 가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에 따라서 그리고 당선된 분들이 네. 그 결정하실 일이지 지금 이 당을 이 세워가는 데 있었던 정봉주 의원이나 저나 우리들은 네.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당선된 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총선 끝나면은 손혜원 네. 위원장이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선거를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조용히 네. 두 손을 잡고 나가자고 했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비례대표 이 명단에 들어갈 것을 기대를 했던 분들 그리고 기대에 들어가면 또 우리를 이제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 둘이는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네. 총선 뒤에도 그 절대로 우리는 안에 들어가서 네.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목표가 한 20석 된다고 하시고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수적 잡아도 12석. 12석.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표를 얻으면은 비례에 이게 딜레마인데 네. 더불어민주당 표가 깎이는 거잖아요. 이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거는 사실인 거고 이 딜레마 아니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하면은 여당이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딜레마. 예. 들의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우리 후보들 중에서는 이 보수 쪽에도 어필할 수 있는 분들이 아주 여럿이 계십니다. 아하. 그리고 예. 우리는 새로운 그 지지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 동력을 갖고 있는 당입니다. 네. 예. 아마 여기서 자꾸 조국 프레임 때문에 조국 교수와 가까운 분들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우리 지금 보면은 여성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모두 다 지금까지 우리 지지층들에서 예. 전혀 알려진 분이 김진애 박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들어가는 이 당이 이 보수 측에서도 우리 열린민주당에게 아주 많은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더불어시민당이나 네. 열린민주당이 모두 다 우리가 각자 역할로 많은 표를 받아서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에 우리가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는 50%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넘어간다면 우리가 58%를 만약에 합해서 58%가 아니죠. 그렇죠. 58% 예. 대통령 지지율이 넘는 만큼 50%가 넘는 만큼을 우리가 투표에서 획득을 한다면 그동안의 진보 측의 지지율 이상 받는 것은 열린민주당이 알겠습니다. 감당할 것입니다. 충분히 예. 기대할 만하고 그리고 같이 표를 많이 받더라도 우리가 당에 이분들이 들어가시더라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어느 쪽을 뽑아도 저는 된다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남의 당 얘기 짧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말씀만 좀 들어볼게요. 네네. 더불어시민당 출범 과정에 양정철 원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네. 좀 주도했다고 또 비판하는 네네. 쪽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혜원 위원장이 말씀하셨어요. 문 대통령의 복심인지 문정부를 위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나중에 좀. 네, 잘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 어차피 더불어시민당이 지금 당이 뭔가 조직이 잘 그렇게 분야별로, 역할별로 돼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일을 도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디스하거나 하는 그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 비례당이죠.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과 공천 논란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네네. 부득이한 성장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단 하나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을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지금까지 했던 것 같이 누가 왜 했는지 모르는 그런 밀실공천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은 처음부터 국민들이 추천했고 국민들이 순위를 정하셨기 때문에 네. 다른 어느 당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언제나 네. 명확하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공정하고 깊이 있게